아직 그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안 친하신가 봐요. 조용하네요. 나중 되면 좀 친해지겠죠. 오늘 수능 시험일이더라고요. 수험생들은 열심히 시험 치고 있을 거고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2019년도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해서 부동산 공법 2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들어보니까 모르겠죠? 예, 몰라야 제가 계속 강의를 하죠. 알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조금씩 모르고 계속 가져야 돼요. 알아버리면 본인들이 하거든요. 본인이 집에서 하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여기 적어 놓은 거 뭐 출석이 곧 합격입니다. 맞아요. 출석을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뭐 출석만 왔다 갔다 하면 합격이 되냐 묻는데 가봐야 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출석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본인이 답답해서라도 책을 한 잔은 보겠죠. 둘이 가서 껴야 돼요. 학생하고 선생이 섞여가지고 노력을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과정이라서.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년간 강의하면서 느낀 게 그건데 한두 해 정도 빼고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주시면 합격은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초반이 첫 시작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오시는 분들이 조금 애를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시는 분들 다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진도는 제가 지금 크게 연연을 하지 않습니다. 11월, 12월 달은 부동산 공법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중에 6주 정도 강의를 하죠. 끝나고 난 후에 왜 책 진도 다 안 나갔냐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학원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잘려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수업을 들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 한 분, 두 분? 나머지 다 지난주에 들었죠? 물어봅니다, 그럼. 다 들었다며.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지난주 했던 내용 그대로 아마 여기 똑같이 이 자리에 썼을 거예요. 부동산 공법이라고. 부동산 공법은 부산 시민을 부산시장이죠.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법률을 규율한다는 얘기죠. 이 안에 대상이 부동산에 관한 재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제가 늘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게 우리가 원해서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나오는 단어들은 행정 업무용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행정 업무용 단어 잘 압니까? 잘 모르죠? 똑같아요. 여기도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들이 거의 한 90% 이상 됩니다. 그 처음에 처음 보는 글자를 모른다고 머리를 쥐박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처음 보는데. 드라마 처음 볼 때 압니까? 모르죠. 지나가면서 저기 어떻게 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제일 편합니다. 공법도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알았죠. 부동산이 뭐예요? 토지 건물. 공법은 행정법.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 까먹었어요. 또 하면 돼요, 그냥. 부동산이라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 업무가 주어진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고 종류가 중개사법이 중개사 관련 몇 개 있냐 그러면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중개사와 관련된 6개 법률이 이제 국토기획법부터 해서 6개 법률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해서 6개 법률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주체가 규율하기 위해서 행정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행정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이 나와줘야 이 사람들을 규율을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안을 우리는 행정계획이라고 하고, 부산시장이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군이라는 개념은 부산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의미한다. 부산 진구청장은 들어가면 안 돼요. 요만큼만 들어갑니다. 특, 광, 특자시, 특자도, 시, 구. 얘는 한 팀이죠. 이렇게 해서 한 팀. 총 1, 2, 3, 4, 5, 6을 기억을 해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물으면, 행정주체 물으면 무조건 이 사람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부산시장이 부산광역시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국토공간의 일부인 부산광역시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행정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 행정계획을 우리는 도시군계획이라고 그랬고, 도시군이라는 개념은 부산광역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6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도시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내용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내용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어요. 구분이 된다. 저 지난주에 여러분들 부산광역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좀 해달라고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부산광역시를 관리할 때 잘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출발한다 그랬어요. 발전적이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늘 시장은 뭘 해야 됩니까? 로비는 아니고 생각을 늘 해야 되죠.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산이 좀 더 발전적인 도시로 바뀌어 갈 것인가라는 것을 늘 생각한다라는 게 얘가 구상을 한다. 그 이름을 부동산 공부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행정주체가. 그럼 우리는 이거를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 넣으면, 아, 시장인 내가 부산시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발전적일까를 구상한다 라는 개념이 돼야 되고, 조금 어려울까봐 제가 밑그림을 그린다. 부산광역시에 대한 밑그림 또는 부산광역시에 대한 스케치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청사진이라는 말도 썼었어요. 부산광역시 2025년 도시계획,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썼는데 요즘은 이 단어는 다 쓰지 않습니다. 주로 쓰는 게 구상안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부산광역시장이 여러분들이 부산광역시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구상을 할 때 부산광역 시민에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아, 죄송합니다. 물어봐야 될까요? 안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시민의 의견을 듣게 돼 있죠. 내 생각인데, 시장 자기 생각인데, 어차피 부산시의 구성원들은 부산 시민들이거든요. 본인 생각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된다라고 하면은 쭉 읽어가지고, 그죠?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주민 의견 청취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공청회라는 과정을 거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청회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 구상이 되고 나면은 가만히 놔뒀을 때 과연 도시가 만들어질 것인가? 가만히 놔두면 만들어지질 않겠죠.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손을 계속 대야 됩니다. 도로도 설치하고 토지도 개발 용도로 바꿔줘야 되고 이것저것 손댈 게 굉장히 많을 거. 오늘 할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난주는 구상한다까지 배웠고 손을 대려면 여기에 채색, 색깔을 칠하려면 또는 실천, 도시를 만들려면 또는 실행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실행하느냐? 그 이름을 얘들이 만들어 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관리라는 개념을 개발, 정비, 보전한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부산시를 관리한다는 말은 부산시장이 부산광역시를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존도 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밑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만들어내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 의무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이라고 행정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정할 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이라는 청사진을 그리는 거하고 관리계획이라는 도시를 만드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는 사람은 같아요. 누가 하느냐? 부산광역시장이 이 두 개를 합니다. 왜? 자기가 관리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때 주민에게 물어보느냐? 주민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물어보는 과정 우리는 공람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적는 이유는 나중에 절차를 할 거예요. 오늘 안 합니다. 뭐 1월달 좀 돼야 될 텐데 그때 얘 나오면 되게 반가워요. 와 저거 봤는데 물으면 하나도 몰라요. 몰라도 반가워요. 이 글자가. 공법은 그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글자가 눈에 찍히고 이미지가 눈에 익어 있을 때 나중에 설명 들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오늘 하는 거는 스케치는 지금 해놨고요. 지난주에. 스케치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이 스케치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이래 적었을걸요. 많은 내용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없어요. 그냥 많은 내용을 외우실 필요도 없고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걸 이 많은 내용은 시장이 만들어갈 수 있는 부산광역시의 기본적인 틀 넣을 수 있는 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고 난 후에 이제부터 만들어냅니다. 다 할 수 있을까요? 다는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죠? 국토계획법에 우리가 배우는 이 국계법에 지금 배우는 법이 이 법이니까 국회법에는 부산광역시장 즉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주체가 자기가 관리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채색도구, 실천도구, 실행도구, 관리계획 내용을 6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6개를 가지고 부산시를 본인이 꾸며놓은 청사진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용어정의예요. 오늘 배울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뭐 하는 내용이냐? 도시를 개발, 정비, 보존하는 내용. 어떤 게 있느냐? 많습니다. 1번 용도 지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도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두 번째가 용도 지구라는 게 나와요. 용도 지구. 세 번째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나오고요. 네 번째가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섯 번째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공법 공부를 처음 하시거나 이 부동산 관련 이 학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는 글자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아는 글자 있는 분들은 뭐 재수하셨거나 삼수하셨거나 아니면 뭐 5개년 계획 수립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알아요.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몰라요. 이거는 알 수도 있어요. 그린벨트는. 나머지는 거의 다 모를 겁니다. 여섯 번째,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일곱 번째가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 여덟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아홉 번째가 정비 사업. 열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11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및 최소 구역 계획. 요렇게 해서 11개. 11개 가지고 편해 가야 됩니다. 11개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 11개 가지고 뭘 해요, 지금부터? 부산시를 만든다는 거죠.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시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지만 없다고 보고 여러분들 부산시장 매일간 동네에 기본 구상해서 스케치 쫙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갖다 붙입니다. 지금부터 뭔지 알아야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얘들이 어떤 건지만 배우는 거예요. 얘들이 어떤 건지 배우고 나중에 이 11개를 뭐라 그래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산광역시장이 합니다.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못하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절차가 나와요. 행정 절차, 공람이라는 과정과 쭉 넘어간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가 돼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에 해당하는 문장들은 이거 배웠던 건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가 딱딱딱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암기 내용이죠. 암기. 오늘 암기할 게 너무 많은데. 자, 그러면 먼저 용도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땅 살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서류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등기부등본 카기 없기. 등기부등본은 저하고 안 친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떼면은 뭐가 나와요? 그 종이에? 뭔가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적어 놨잖아요. 제일 첫 번째 얘가 나옵니다. 예. 자, 이걸 우리 좀 쉽게 갑시다. 나중 되면은 이 쉽게 이런 글자는 안 쓰거든요. 국토에 정해지는 최초의 토지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토에 정해지는 최초의 토지 이름이 용도 지역입니다. 지목은 알죠? 지목. 전통적으로 지목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공법에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국토에 정해지는 최초의 토지 이름. 야, 여기 정해진다는 말은 사용, 용도 및 목적. 사용, 용도 및 목적별로 최초로 정해지는 땅 이름이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적어 놨는데요. 숫자 못 읽어요. 용도가 3개 있습니다. 개발용도, 보전용도, 유보용도 이렇게 해서 용도가 3개가 있어요. 대한민국 토지는. 이 3개의 용도를 가지고 용도 지역을 4개로 만듭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1, 2, 3번 중에 몇 번? 관리지역
1, 2, 3번 중에 몇 번? 농림지역은 몇 번일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얘가 먼저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기본계획에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얘가 먼저 나와요. 나오면은 시장이 개발해야 될 곳, 유보시켜야 될 곳, 보존해야 될 곳 등을 가만 놔두면은 그냥 좀 형이 상학적이잖아요. 개발, 뭘 하죠, 개발? 그냥 개발. 여기서 법에 도시군 관리계획가니까 이런 게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거를 부산광역시에다가 하나, 둘씩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일 때, 우리가 편하게 할 때 갖다 붙이는 건데, 법령용어로 하면은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결정고시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토지를 부산광역시에 하나, 둘씩 갖다 붙인다는 말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결정고시한다. 해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나오는데 먼저 도시지역은 개발입니다. 개발이죠.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개발을 4개로 해요. 개발 목적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4개로 다시 구분시켜 줍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개발, 이거를 주거지역이라고 그래요. 산권 활성화 및 지역의 상거래 유통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이 이제 상업지역이 됩니다. 산업, 제조 등의 일정한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개발 용도로 따로 만들어요. 이걸 우리는 공업지역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고 상권 형성되고 공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 살고 일을 하고 복잡한데 복잡한 공간 안에 약간의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발을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이제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4개를 도시지역이라고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사실 개발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도시지역 자체가 뭐기 때문에 개발 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제가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게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누가 살아요? 시민들. 누가 이용해요? 시민들. 누가 운영해요? 사장님, 시민들. 누가 활용합니까? 시민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구상은 본인이 했어요. 시장이 했지만 이 공간 자체의 기본적인 틀은 시민과 행정주체가 서로 협의가 돼야만 이게 지정이 되는 거죠. 지정되고 나면은 주거지역 안에 석유화공단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 게 목적입니다. 이게 토지의 사용 용도 및 목적별로 용도를 개발, 보전, 유보해서 4개를 구분하고 개발은 구체적인 개발과 확정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개발 용도를 4개로 다시 구분을 시켜서 주, 상, 공, 녹이라고 학생들이 암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유보죠, 유보. 유보를 시키는데 무엇에 대한 유보냐? 개발에 대한 유보이고 보존에 대한 유보예요. 보존하면 제일 좋은데 보존해버리면 다음 이 땅 필요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을 바로 못 바꿔요.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자 저기 위치를 잡아주는 땅이 관리지역입니다. 보존해야 되지만 앞으로 개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 뭐예요? 관리지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둔 겁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3개를 우리는 유보용도인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의는 교재에 다 나와요. 법에 다 있는데 용어 정의를 해서 이 관리지역 알아도
이 글자들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용어 정의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보존 관리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책 한 번 보면은 이건 알아요. 보존 관리는 어떤 용도 지역으로 하는 게 제일 좋으냐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좀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 곤란할까요? 도심지 인근에 개발 여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 땅들을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버리면 주변 여건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주변은 사람들 모여 살고 막 개발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덩그러니 뭐가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되면은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그때 보존관리지역이 들어가요. 생산관리지역은 생산이 뭐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 제일 비싼 땅이 뭐예요? 요거 빼고 요 세 개에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딱 나오면은 눈이 벌게서 살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인지 물어보고 이유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땅.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라는 4개의 용도지역으로 다시 갈라질 수 있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다시 갈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용도지역이라고 하는데 개발은 가능한 개발을 뭐 해야 됩니까? 구체화시켜줘야 돼요. 정확하게. 여기는 어떤 개발을 해서 보존은 정확하게 보존할 필요 없죠. 놔두면 뭐예요? 보존. 요거는 잘 보존, 요거는 덜 잘 보존, 여기는 안 잘 보존 이런 건 없습니다. 보존은 다 보존. 근데 개발은 사람이 사는 곳, 상권이 형성되는 곳, 공장에 들어가는 곳 들어가면 이걸 다시 또 구분해 줘야 돼요. 주거지역은. 이제부터 아는 게 나올 거예요.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 말 그대로 뭡니까? 주거에 전용되는 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주거지역이 있고요. 상업지역은 3개 있고 상업지역은 다시 4개가 나와요. 중심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유통 상업, 근린 상업 지역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가를까요? 궁금하죠? 왜 가르는지. 여러분 시험에 내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외우셔야 돼요. 갈라지는 것. 공업지역 또 갈라집니다. 전용 공업 지역, 일반 공업, 준공업 지역. 이렇게 해서 세분이 되고 녹지지역은 녹지인데 보존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 있습니까? 도시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존을 3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보전 녹지지역,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학원이 있는 이 땅은 용도지역이 뭘까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알죠? 그 여러분 공법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맞잖아요. 해운대 백사장 가면 용도지역 뭘까요? 해운대 백사장 가면 용도지역이 뭘까요? 용도지역은 나와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와줘야 돼요. 그 안에 관련 법, 우리 법 배우는 법 말고 다른 법에 의해서 해수욕장이라는 게 관광 관련 부분이니까 다른 건 있겠지만 관광진흥법상에 기본적인 틀은 뭐예요? 용도지역이 다들 금정산 가면 뭐예요? 금정산. 자연환경 보존지역. 또 기장 가면 뭐가 있을까요? 기장. 기장 가면은 사람들 모여 사는 것도 있을 거고 기장의 뒤에 산 밑에 있는 논밭은 뭘까요? 농림지역이 되겠죠. 다 정해져 있어요. 용도지역 자체가.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안 배우고 그냥 사용했을 뿐이고 이거를 법을 시험 치기 위해서 하나씩 정립시키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정리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 땅 이름 다 나왔어요. 근데 더 있어요, 땅이. 전용 주거지역은 1, 2종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일반 주거지역. 이게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총 몇 개예요? 21개. 이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제가 물으면 용도지역 몇 개입니까? 물으면 21개입니다가 나와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토지는 몇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21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21개에 따라서 뭐가 바뀌느냐? 이제 배우는 이유가 나와요. 용도지역을 누가 지정했습니까? 방금. 시 길게 빼면 안 돼요. 시장. 시 길게 빼면 욕 같잖아요. 그죠? 시장이 지정을 했잖아요. 지정했으면 왜 지정했어요? 시장이. 뭐 하려고? 부산광역시를 만들려고. 어떻게 만들어요? 용도지역 가지고 토지 이름을 정해줍니다. 토지 이름을 정하면 부산 시민들은 그 토지를 자기 토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뭐가 되냐? 기본적인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 바탕이 만들어진 거죠. 그 바탕 만드는 거는 개발 보존 관리를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용도지역 지정할 때 막 지정을 하면 안 되니까 법에 정한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절차에 맞추어서 하세요. 그 계획 이름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법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다. 맞는 문제일까요? 틀린 문제일까요? 또 안 들었다, 그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다.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맞는 문장인데 틀린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틀린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맞는 문장이죠. 용도지역 21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다. 맞는 문장이죠. 그죠? 전용 주거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다. 맞죠? 관리지역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하는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다. 그 용도지역 나오면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후에 나오는 11개 전부 다 뭐가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결국 뭘 의미합니까? 행정주체가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함부로 자기가 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해 놓은 틀, 이 틀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요 11개를 가지고 국계법에 의해서 부산시가 만들어지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들어봤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우리 법에 안 나와요. 그럼 상수원 보호구역은 공법입니까? 아닙니까? 공법 맞죠? 우리 시험은 이건 안 배운다는 얘기죠. 그럼 상수원 보호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있어요? 없지요? 나오면 안 돼요.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다.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나중되면 1월달, 3월달 되면은 여기 있는 게 눈에 딱 찍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다고요? 용도지역. 용도지역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용도지역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용도지역 지정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의 기본적인 이용 방안을 부산시장이 정해주기 위해서 부산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름을 정해줘야 됩니다. 최초로 정해지는 토지 이름, 목적이 정해져요. 그러면 용도지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딱 나오면 여기에 효과가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첫 번째 몇 개? 21개가 나옵니다. 두 번째, 개발 토지 이용 목적이 토지 목적이 정해져요. 목적이 뭐 있어요? 목적이 정해집니다. 21개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목적이 정해진다는 말은 개발이냐, 보존이냐,
개발이냐, 보전이냐, 정비냐가, 유보냐가 정해지는 얘기죠. 유보냐가 정해지는 거고, 세 번째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물 용도가 정해집니다. 여러분, 땅 사는 목적이 주로 건물 짓는 거죠, 그죠? 호텔 짓려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땅을 사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안 해요. 아는데 왜 이거 어렵다 그래요? 상업지역 땅 사면 됩니다. 단독주택 지으려면 어떤 땅 사면 안 돼요? 어떤 땅, 잘 들으세요. 어떤 땅 사면 안 돼요? 녹지지역에 단독주택 못 지어요. 공업지역. 대한민국에 주택을 못 짓는 곳은 두 군데가 있죠. 전용공업하고 유통상업지역은 주택을 못 지어요. 그 땅을 중개해주면 안 된다. 시험 문제에 그런 게 나와요. 국회법 시행령상에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중개서는 안 되는 땅은 하고 물어요. 그러면 전용공업지역하고 유통상업지역은 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용도가 정해진다는 것은 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게 이 종류마다 건물이 다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건축물의 규모가 크기가 정해집니다. 4번이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규모라는 거는 이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또는 높이 이런 것들을 규모라고 하죠. 건물을 지을 수는 있는데 내가 돈이 많다고 한껏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그 규모를 넘어갈 수 없게끔 정해졌어요. 어디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어떤 곳이 건물이 더 커요? 상업지역이 커요. 왜 커요? 상업지역이니까요. 우리 보통 상업지역이니까 이래야죠. 이 공법 배우면요. 개발하는 땅이고 보존해야 되는 땅이니까 개발일 때는 토지 유용성을 좀 높여야 되고 보존일 때는 토지를 가능한 놔둬야 되니까 건물 규모가 달라집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달라지는 규모가 얼만큼인지 궁금하죠?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숫자로 여러분에게 제시가 돼요. 건폐율 숫자 몇 개 나올까요? 용도지역 몇 개예요? 그럼 건폐율 몇 개 나와요? 21개. 용적률 몇 개 나올까요? 21개 나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용도지역 21개 외우셔야 되고 건폐율 21개 외워야 되고 용적률 사실은 42개인데 그냥 제가 21개 외우라 그렇게 21개 외우면 시험 문제 2문제를 풀어요. 무조건 풉니다. 원래 나왔기 때문에. 처음 보면 안 외워집니다. 지금 당장 외우면은 3분 있다가 툭 물으면 한 개도 몰라요. 지금 외우는 게 아니고 시험 칠 때까지 천천히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내용들을 외우기 위해서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1, 2, 3, 준. 1, 2, 3, 준. 계속 하면은 본인께 돼요. 지금은 제 겁니다. 근데 계속 하면은 본인께 되죠. 이게 주거지역이죠. 그 다음에 중, 일, 유, 근. 이게 상업지역이 돼요. 중일, 유근. 그런데 중일, 유근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먼저 외우는 게 아니고 뭘 먼저 봐야 돼요? 이 이름을 먼저 보셔야 이게 나중에 외워지는데 외워지는 방식들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집에서는 이거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전, 일, 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이렇게 합니다. 21개예요. 순서대로 다 적은 겁니다.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먼저 나와줘야 이 안에 뒤에 숫자가 들어가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는 숫자. 건폐 용적률도 굉장히 쉽습니다. 항상 선생 입장에서 무지하게 쉬워요. 제일 먼저 외워야 되는 숫자. 자, 정리합니다. 용도 지역은 물어볼게요. 왜 지정합니까? 이거 시험하고 관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 국회법상 용도 지역은 왜 지정할까요?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니까 알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게 21개가 있는데 이걸 왜 지정했을까? 물으면 요거 4개가, 요게 3개가 나와줘야 돼요.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용도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행정주체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다도 같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배울 때 이 제목을 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용도지역 나오면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세히는 모를 거예요. 처음 듣는 거라서 관리라는 개념을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관리라는 거는 토지를, 도시를, 군을 개발정비 보존하는 거 우리는 관리라고 합니다. 개발정비 보존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토지를 어떻게 쓸까가 제일 먼저 나와줘야 되겠죠. 그게 관리니까. 그 토지를 어떻게 쓸까가 뭐예요? 첫 번째가 용도지역을 어떻게 지정할까. 그 다음 나오는 게 여기에 용도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용도지역은 어떻게 씁니까? 21개로 쓰는 거예요. 21개로. 이렇게 개발 보존 용도 유보가 나오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확정되고 나면은 어떤 건물이 들어가고 건물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법에 나옵니다. 볼까요? 289페이지 한번 보세요. (289페이지에) 용도지역이 나와요. 용도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용도지역은 지정되면 뭐가 따라온다? 쓸 수 있다 없다, 어떤 건물 들어간다, 얼만큼 큰 게 들어간다, 이 끝이에요. 땅을 쓸 수 있다 없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물 크기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21개로 관리하기 편하게 자기들이 만들어 둔 겁니다. 이 21개가 밑에 있는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이하 생략, 손꼽아서 안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집에서 보셔야 돼요. 지정 목적은 제가 보라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지정 목적은 안 보는데, 근데 보게 돼 있어요. 그죠? 궁금하잖아요. 준주거지역이 뭐 하는 곳입니까? 주거지역에 준하여, 즉, 주거 기능을 주로 하되 그 위에 뭐가 들어가요? 업무 기능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준주거라고 합니다. 그럼 준공업지역은요? 공업지역을 주로 하되 필요하면은 주거 업무 기능이 들어가는 게 준공. 준자 들어가면 토지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왜? 혼합 용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그런 개념으로 토지를 정합니다. 준자 들어가는 토지는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준자 들어가는 순간 행정주체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죠. 자기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21개의 용도지역을 뒷페이지까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해서 쭉 나옵니다. 자, 여기 교재에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저하고 공부하실 동안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으로 외우셔야 돼요. 중1 근육 아니고 중1 유근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1 유근. 중1 유근. 이게 뭐예요? 상업지역. 중1 유근. 중1 유근. 왜 이렇게 외워야 되느냐? (302페이지) 한번 볼까요? (302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숫자가 나오죠. 밑에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숫자. 그러면 이 숫자를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은 필요 없고 앞으로 쭉 가면서 언젠가는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쭉 외울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1, 2, 1, 2, 3준, 중1, 6은 쭉 나와줘요. 먼저 쭉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건폐율을 쭉 적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문제 딱 나오면, 적으면 그 순서대로 쭉 노래 부르듯이 내려와야 돼요. 556657, 9887, 777, 2224, 2 이렇게 딱 내려와 줘야 돼요. 천천히 내려오면 됩니다. 556657, 98, 중일 6은으로 외우면 9887이겠죠. 그죠? 9887. 그 다음에 777이죠. 공업적은 다 70이에요. 777. 녹지적은 다 얼마예요? 20이죠. 222.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2242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 안 외워지면은 계획관리지역만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다 외우셔야 돼요. 계획관리지역이 40이고 나머지는 모르면 다 20이잖아요. 그죠? 그건 그때 가서 외우는 거고, 공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다 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그 다음에 용적률이 나와요. 용적률은 두 가지가 나와요. 최저한도와 최고한도가 있습니다. 최저한도는 시험 문제 나오면은 답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외우셔도 되고요. 최고한도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순서는 1, 2, 3 중 중일 6을 쭉 내려오면서 100, 150, 200, 250, 300, 500. 50씩 올라가죠. 100. 기준을 100으로 잡으면 돼요. 제일 위에서 100, 150, 200, 250, 300. 그 다음에 껑충해서 500 주면 이게 뭐 주거지역.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업지역은 기준만 잡아주면 됩니다. 1500, 1300, 1100, 900. 그 중일 6운으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200씩 빼면 돼요. 1500, 1300, 1100, 900으로 하면은 중일 6은 용적률 최대 한도가 나옵니다. 공업지역은 300, 350, 400.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녹지지역은 80, 100, 100. 그래서 시험장 용적률 또 못 외우면은 생산 녹지지역을 외우는 거예요. 생산 녹지지역은 용적률이 100%입니다. 잘못하면은 80%로 나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고 생산 녹지지역은 용적률이 100%거든요. 그런 것들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숫자는 여러분들 나중에 외우실 거니까, 외울 수 있을 거니까 일단 잊어버리고 제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을 거예요.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높습니까? 자연녹지지역이 높습니까? 상업지역이 높다고 했죠. 왜 높아요? 상업지역은 개발용도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용도이기 때문에 얼만큼 차이를 두느냐? 그걸 우리가 못하잖아요. 못 만들잖아요. 차이를. 숫자 차이를 못 만드니까 어디서 만들어 놨어요? 법에서 만들어 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대지가. 대지가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그리고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이 대지는 1000이고 용도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공장 지으려고 그래요. 돼요, 안 돼요? 여기서 걸렸잖아요. 공장, 여기서 안 됩니다. 주거지역에는 에이, 포기. 그러면 호텔 지으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여기는 있잖아요. 여기서 포기. 에이, 집이나 짓지 뭐.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집 짓습니다. 집이 된다 그랬어요. 집은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라는 집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 종류가 몇 개냐 물으면 아파트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요. 단독주택 종류가 4가지가 있고 공동주택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이따 치고 일단 집은 일종 일반 주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있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얼만큼 크게 지을 수 있는지가 나와줘야 되겠죠. 집이 된다고 했어요. 용도에서 된다. 그러면은 규모 표에 있는 거 가지고 한번 볼까요? 건폐율 얼마? 60%네요. 556. 용적률은 200?
200%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최고 한도만 보면 돼요. 몇 프로 이하? 2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이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샀으니까 있으니까 건폐율이 60%라는 말하고 용적률이 200%라는 말 나오면 자, 이게 나와야 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게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요거를 건폐율 위에 거를 방금 읽었던 거 요거는 용적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지 면적 얼마? 1000제곱미터에 건폐율이 60%가 지워졌다라고 하면은 건축 면적을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6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건축 면적이 뭔지도 지금 잘 몰라요. 근데 다 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 건축 면적은 건물을 얼만큼 앉힐 수 있느냐. 법에 가면은 하나의 건축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죠. 수평 벽 기둥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수평 투영 면적을 우리는 그 건축 면적 그리는데 일단은 땅 위에 얼만큼 앉히는 자를 먼저 보는 거죠. 여기에서 지붕을 탁 덮으면 자, 요 면적 얼마예요? 600제곱미터. 건폐율 60% 썼습니다. 용적률 몇 프로 되어 있어요? 200%죠. 다 썼어요? 못 썼어요? 아직 못 썼죠? 그러면 봅시다. 용적률이 200%라는 말은 대지 면적 얼마? 1000제곱미터의 연면적은 건축물 전체 면적. 전체 면적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 200%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연면적이 얼마 나와요? 20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2000제곱미터면은 이 위에 더 올릴 수 있죠. (600) 너무 크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200 이렇게 하면은 2000제곱미터. 이거를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용도 지역마다 다 다른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게 용도 지역이 어떤 게 지정되냐에 따라 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하늘로 날아가기도 하고 땅으로 꺼지기도 하고 뭐 울다가도 웃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 함부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반드시 일정한 틀을 갖추어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된다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 둔 거예요. 시장이 하는 일이지만 일정한 절차, 주민에게는 꼭 물어봐야 되고 일정한 과정을 꼭 거쳐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 정의입니다. 정리하면 용도지역은 대한민국 국토 사용 목적에 따라 이름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용도 지역이 없으면 대한민국 행정주체는 토지를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용도 지역은 다 있습니다. 태백산맥 가도 용도 지역이 나오고요. 제주도 한라산 가도 용도 지역이 나오고 독도 가도 용도 지역이 나옵니다. 무조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확정된 용도 지역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행위 제한인 건축 제한이 따라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건물과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이 따라오는데 301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301페이지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이라고 나오죠. 그냥 구경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면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죠. 요런 표가 몇 개 나오겠어요? 21개가 나와요. 요런 표가 21개 나오는데 출제위원이 각오하고
작정하고 계획관리 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하고 물으면 틀리면 돼요. 그거 틀려야죠. 21개를 다 외워야 되는데요. 공무원들도 이거 모릅니다. 조례 피해지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중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땅,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주택이 건축이 안 되는 땅은 2개밖에 없으니까. 원래 시험에 나왔는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는 땅,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것들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묻거든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토지가 아파트가 다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아파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가 돼요, 안 돼요? 주거인데 일종은 청수 제한이 있어요. 4층이라는 청수 제한이 걸려요. 이 아파트는 결혼해서도 배울 겁니다. 5개층 이상 돼야 아파트가 돼요. 여기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에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 제가 한번 보라고, 외우지 말고, 와, 이거 몇 개 나온다? 21개. 어떻게 하면 돼요? 틀리자. 넘어갈 거 넘어가야 돼요. 대신에 3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일단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10월달 시험 치기 전까지라도 암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용도 지역, 부산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구상안을 만들고 개발용도, 보전용도, 유보용도의 토지를 기본계획에 용량을 먼저 적어놓고 그 용량에 맞추어서 부산시의 토지 목적을 하나 둘씩 정해줍니다. 그게 용도지역 21개가 결정고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끝.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에 호텔이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죠. 쉬었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중심상업지역에 호텔 들어갈 수 있는지.